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을 낙찰받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경매 대상물이 아니고 전세권을 낙찰받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보기가 드물고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지금 거의 2년 만에 한번 등장한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타경의 4350 사건이고 서울의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36평방미터고 대지권 24평이니까 상당히 큰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감정가는 5억 9,500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유찰이 된 상태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5억 7,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입찰자도 10명 가까이의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위와의 차이도 거의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고 지금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고 등기 촉탁 신청까지 완료한 사안이고 배당기일은 9월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이 드러나 있고 건물 등기 요약사항을 보면 여기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은 6억이고 전세 기간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년인데 25년 8월 2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이렇게 3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금을 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출해준 기간에서는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을 설정한 여기 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 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설명을 하면 전세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일으켰고 은행 대출을 일으켰으면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담보를 하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이렇게 임의경매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임의경매를 실행하게 된 그 대상은 이 소유권이 아니고 전세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경매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세금이 6억인데 여기 보시면 감정가는 5억 9,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여기 이제 감정을 하면 이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 감정이 5억 9,50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니까 6억과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낙찰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은 이 소유권이 임의경매 대상이 아니고 전세권이 임의경매 대상이니까 이 전세권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한 권리들이 다 말소가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전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들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전세권부 채권 압류도 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다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 여기 최선순위 설정 21년 8월 27일 전세권 근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전세권 근저당인데 21년 8월 27일 이 이후에 설정된 이 이후에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나머지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21년 8월 27일 요게 지금 기준권리에 해당하니까 요 권리 이후에 나머지 설정된 요 부분들은 모두 말소의 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면서 말소 촉탁, 전세권 이전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을 할 때 요 말소 목록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말소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요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등기부를 보면 약간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까지 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을구 5번을 보시면 5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21년 8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7억 2천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서 5-2번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5-2-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채무자의 그 전세권자의 주소 변경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면 뭐 5-7번 뭐 전세권 변경 아까 말했듯이 7억 2천에서 금액이 6억으로 바뀐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8번 같은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기등기로 된 사항 모두가 말소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말소되는 사항은 전세권에 붙어 있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이나 요런 뭐 나머지 전세권부 채권 압류 이러한 사항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전세권에 대한 사항은 이전이 되는 사안이니까 그 부분은 말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억 여기 전세권이 아까 7억 2천에서 6억으로 변경된 사안 요 5-7번 같은 경우에는 말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뭐 여기 보면 지금 아까 변경이 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도 그대로 이전되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도 말소가 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이전되는 그 사안은 말소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사안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부분은 다 말소 촉탁 대상이 됩니다. 왜 이것까지 따지냐면 말소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등록세 금액이 달라지고 만약에 또 계산을 잘못하면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과혼합된 거에 대해서 내가 포기한다라는 그 각서를 그 문구를 등록세 영수증에 또 표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거를 왜 낙찰 받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보면 그나마 이제 경쟁도 10명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2등하고도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가까이.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익성 부분을 이거는 결국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채권에 투자하는 꼴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6억에 해당하는 전세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용익권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권이 있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담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를.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전세권을 얼마에 낙찰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했을 때 5억 7,200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거는 5억 7,200을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는 6억을 돌려받는 거니까 요 차액에 대한 해당 부분이 결국에는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익
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금이 수익금이 많다 하더라도 수익금 회수 기간이 너무나 길다면 이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이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 기간은 보통 2년 하죠. 그래서 23년에 시작을 해서 25년 8월 26일 날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입찰 시기가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럼 7월 3일이니까 보통 이때부터 대략 한 40일 정도가 대금 납부 기한이니까 대금 납부를 한 게 지금 보면 8월 20일 날 납부했습니다.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납부를 하고 전세 기간 만료는 8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이 되면 나는 6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집을 돌려줘야 되겠죠. 이 집을 비워줘야 되겠죠. 그럼 집을 비워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명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겠습니다. 나는 5억 7,200을 투자를 해서 6억을 돌려받는데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전세권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과연 얼마나 빨리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빨리 마무리가 되면 5억 7,200을 투자해서 6억이니까 대략 3천만 원에서 좀 빠지겠죠. 3천에서 좀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명도 비용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 비용이 대략 계산을 하면 대략 계산한다면 한 2,500만 원 정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명도를 시키고 또 이 6억을 받으려면은 이 전세권자가 나갔을 때에 이 소유자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보통은 그 6억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또 새로운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또 이 돈이 회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과정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관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수익이 실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을 낙찰받는 사례입니다. 한번 보면 거의 상당히 드뭅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례인데 여기 2024년도 사례가 있고 여기 2024년도 사례가 있고 22년도 20년도 이렇게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런 구조를 이해를 하면 사실 되게 안전한 투자가 되고 다만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수익성이 나름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고 장기 투자도 아니고 단기 투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보인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